원뿔곡선의 극방정식. 원뿔곡선이 뭔지 알죠? 그 타원, 쌍곡선, 포물선, 타원은 이제 원 포함해서 얘네들을 그 원뿔곡선이라고 해요. 그 원뿔곡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원뿔, 이런 원뿔 있죠? 이런 원뿔을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 요 경계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얘 중심축하고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여기 이제 직각으로 자르면 원이 되고, 약간 삐딱하게 요 각이 약간 직각이 아닌 각으로 자르면 이제 타원이 되다가, 이 자르는 선이 예를 들어 요 모선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 모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면 그때 여기 생기는 요렇게 생기는 거는 이제 이때는 포물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 윗면하고 위에 있는 원뿔하고 아래에 있는 원뿔하고 같이 닿게 이렇게 자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닿게 자르면 이게 이렇게 생기고 위에도 이렇게 생길 텐데, 그게 쌍곡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잘랐을 때는 타원,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원뿔을 잘라서 생기는 곡선이다. 그래서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데, 또는 2차 곡선, 2차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2차 곡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원뿔 곡선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점까지의 거리와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비를 갖는 점들의 집합. 지금 무슨 소리냐면, 원뿔을 잘랐을 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한 점과 한 선으로부터 거리의 비, 어떤 점이 있는데 이 길이하고 여기를 위해서 초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한 직선, 이거를 이제 준선이라고 그러죠. 이 거리. 그래서 흔히 여기를 이제 P라 그러면, 좀 이거를 Q, 초점을 흔히 뭐 F로나 많이 쓰죠. 그럼 이제 PF의 길이하고 PQ의 길이, 이 길이의 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2다. 이렇게 쓰지 말고 PF의 PQ 길이 분의 PF의 길이를 2라고 그럽시다. 이거 말고. 네. 그래서 요거를 20률이라고 불러요. 20률. 20률인가요? 요게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런 곡선을 이제 또 원뿔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2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알 수 있겠는데, 이게 1보다 더 작으면 타원, 얘가 1이면 포물선, 얘가 1보다 더 크면 쌍곡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얘네들의 식을 이제 구해봐야 될 텐데, 식을 구해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원뿔 곡선의 극방 정식을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원뿔 곡선의 위치를 적당히 움직여서 조절해서 초점이 극에 오도록 하고, 초점이 원점에 오도록 하고, 준선은 초점의 왼쪽에 있으며 극좌표축에 수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까요? Shift 윈도우 S에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이 점까지 찍혀왔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초점이에요. 초점. 여기가 준선. 그리고 이제 요 P라는 점이 그러니까 지금 그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곡선이 바로 얘죠. 이 곡선. 그래서 준선 L. 요 거리를 D라 그럽시다. 초점에서부터 초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를 D라 그랬어요. 지금 요 거리를 D.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세타. 그다음에 OP의 길이를 R. 그래서 요 P라는 점의 그 극좌표를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OP의 길이는 R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PQ의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D죠. 더하기 요 길이죠.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적당히 뭐 D 프라임이라 그러면 얘는 D 플러스 D 프라임이죠. 근데 D 프라임이라는 애는 D 프라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내려서 보면 삐뚤삐뚤하지만은 내려서 쭉 내려서 보면 요 길이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길이. 요게 D 프라임이죠. 따라서 요게 세타고. 아니. 세타는 여기가 세타구나. 여기 세타니까. 코스. 야, 또 안 나와요. 이게 가끔 이러지. 이제 나오겠죠. 가끔가다 이렇게 이상한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D 프라임이죠. 따라서 D 프라임은 R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D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그 PQ 분의 OP의 이 비율을 2라고 한 거죠. 즉 D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분의 R이 이게 2인 거예요. 이건 지우고. 요식이죠. 근데 이거로부터 R을 구해보면, R을 구해보면, R 이퀄 2D 플러스 2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R을 이쪽으로 넘기면, R 마이너스 R2 코사인 세타 이퀄 2D, 즉 R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2D, 즉 R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뿔곡선의 식이에요. 원뿔곡선의 극방정식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가 1보다 작으면 타원, 2가 1이면 포물선, 2가 1보다 크면 쌍곡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타원은 이렇게 생긴 애고, 그래서 준선이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죠.
여기가 초점이고 또 다른 초점이 이쪽에 있겠죠. 여기가 지금 5예요. 포물선은 여기가 초점이고 요렇게 생긴 애고 2가 1보다 작을 때 2가 1일 때 그 다음에 쌍곡선은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준선이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또 다른 하나는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2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어디가 여기 책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극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원뿔곡선의 극방정식의 표준형. 얘를 만약에 준선이 초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그렸냐면 얘가 준선이고 여기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초점과 준선이 위치가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있는데 만약에 준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였죠. 네, 그걸 주의하면 돼요. 비교. 오케이. 그 얘기가 요 정리예요. 초점이 좌표 평면에 극에 있고 준선은 극좌표 축의 수직이면서 극과의 거리가 d이고 20률이 2인 원뿔 곡선의 방정식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분의 2d이다.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이다. 이때 20률 2가 1보다 작으면 타원, 1이면 포물선, 1보다 크면 쌍곡선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를 세타 플러스 2파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이렇게 준선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돌아간 게 돼요. 그거는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준선이 직선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수직이면서 극과의 거리가 d이고 20률이 2인 원뿔 곡선은 초점은 그대로고 그럴 땐 요게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 거는. 그러니까 요 식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요 식.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극좌표로 주어진 곡선이 어떤 모양인지 밝히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 곡선의 개형을 그리시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가 지금 20률이 2이고 초점과 준선과의 거리가 3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20률이 2이고 20률이 1보다 크니까 쌍곡선이죠. 쌍곡선. 쌍곡선이고 D가 3이므로 초점하고 그 초점과 준선과의 거리가 얼마? 3만큼 떨어져 있죠. 3만큼 떨어져 있다. 오케이?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그려보는데 그려볼 때 어떻게 그리냐면 세타 값을 이제 0부터 차례대로 쭉 변화시키면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0부터 쭉 변화시키면서 그리면 되는데 요거를 R 이퀄 지금 R 이퀄 1-2 코사인 세타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FR 세타를 R-1-2 코사인 세타분의 6 이렇게 놓고 F 대신에 R과 세타 대신에 R가 마이너스
R과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 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분의 6 하면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얘가 지금 FR 세타하고 같아졌어요. FR 마이너스 세타와 FR 세타가 같아지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저 앞에 대칭성에 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극좌표축.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만 해보면 된다 이거죠. 반. 0부터 파이까지. X축의 대칭이니까 왜 반만 해보면 되냐면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만 움직이면 0에서 파이까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밑에 이 밑에는 대칭 이동시켜서 그릴 수 있다 이거죠. X축에. 오케이? 그래서 이 반만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가서 보면 0부터 파이일 때까지만 쫙 그린 거예요. 쭉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지오지브라로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제대로 나올려나 모르겠다. 네, 지금 여기 원이 있죠, 이렇게. P라는 점이 지금 움직이는 점이에요, P가. 그래서 제가 B가 이제 각도예요. 뭐죠?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 움직일 때의 평각.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제가. B를 조금 이제 키우면,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요각이 세타예요. 요각이 세타인데, 이렇게 세타일 때, 요 방향으로, 요 위쪽 방향, 요 직선 방향으로 R 값을 구했더니 R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반대로, 그래서 여기 가서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부터 보면 반대쪽에서 찍히죠? 그래서 쭉 점점 증가해요. 여기 계속 커지죠? 쭉 커지다가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면 점이 이 밑에 이 아래쪽은 지금 떨어졌죠? 직선하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 안 만나고 어디 만나냐면 이 위쪽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직선이, 곡선이, 한곡선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왼쪽 위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죠. 여기까지만. 파이까지만. 그쵸? 파이까지만. 여기 3분 3.14. 파이까지만 그린 다음에 그거를 X축에서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모든 것이 다 그려질 거예요. 근데 세타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려져서 완성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지오지브라를 틈틈이 익히면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여기 설명을 좀 보면 그래프에서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는 동안 점 P는 쌍곡선 상의 점 마이너스 6,0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리로 멀리 가고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까지 증가하는 동안 쌍곡선은 오른쪽 곡선의 위쪽 먼 곳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오른쪽 꼭지점이 마이너스 2,0 요 점을 지나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세타가 3분의 5파이에서 파이까지 증가하면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요 부분 여기에 있는 그림이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 그다음에 세타가 지금 이쪽이 세타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그다음에 이쪽이 세타가 2사분면이 3분의 5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네, 해서 그 원뿔곡선의 극방 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그려본 거를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도해보고 복습하면서 유도해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뿔곡선의 극방 정식 끝.